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받고 팔기 전에 상담받는 선상담 후 결과를 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의 선상클럽 이상로입니다. 선상클럽의 황민영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지난주만큼은 아니어도 어제도 꽤 더우셨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수도권과 남부지방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이 비는 어떤 비냐면, 자, 대만을 덮쳤던 태풍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저도 갑자기 물어보셔서.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태풍이 소멸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수증기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비라고 합니다. 태풍이 있고 난 다음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꼭 유의하셔서 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올해의 과일은 풍작이랍니다. 그만큼 뭐 농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과일도 그렇고요. 풍성한 한가위를 앞둔 8월입니다. 자, 8월 증시는 꼭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상클럽과 함께 하시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민영 멘트를 통해서 코스피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요 0.4% 상승한 2011.17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0.8%대의 급등이 나왔다가 이 상승 흐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출발, 갭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수급 주체 동향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들이 333억 원 현재 순매수 진행 중이고, 기관들은 52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302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은 장 초반에 끌어올렸던 건 개인들의 흥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 쪽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선물 쪽에서의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잠시 상승으로 크게 올라서 출발했고요. 그 이후 지금 잠시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 견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49% 상승한 11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0.97%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 오늘도 역시 조정입니다. 1.07% 하락한 13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0.5% 소폭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0.6% 역시 하락세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제일모직입니다. 그동안 상승 이후에 강한 파동이 나오고 나서 합병 소식과 함께 주가 계속 내리막길을 계속 걸었었는데, 오늘은 1.3%대에 약 2,000원 정도 오른 15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0.94% 소폭 상승 중이고요. 삼성 SDS 0.38% 약 1,000원 정도 하락한 26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1.83% 강세에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현재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현대모비스 1.68% 하락한 2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2.35% 역시 상승 중이고요. 최근 들어서 네이버의 흐름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인터넷은행 관련 소식과 함께 주가가 점차 상승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는요 2.08% 4,000원 정도 오른 19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48% 소폭 강세권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수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대외 불안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수의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요, 가장 중요한 건 2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느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 부회장이죠. 스탠리 피셔가 이런 얘기를 했죠.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1%대의 강세 흐름, 그리고 국내 시장 역시도 장 초반에 0.8%대의 강한 상승 흐름이 일단 나왔습니다. 시장에서의 초점 자체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지금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총 3번 남아 있습니다. 9월달,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12월달인데 뭐 가장 유력한 그 후보군이라고 한다면 만약 9월달이 아니라면 10월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역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의 종목 특징 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설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의 흐름을 보실 텐데요. 자, 오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 대우건설, 전반적으로 건설사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일단 건설주가 오르고 있는 이유 자체로 본다면, 연준 부회장이 얘기했던 뭐 금리 인상 시기가 9월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뭐 지연, 이 부분이 호재로서 일단 작용을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설주 낙폭 흐름이 좀 컸었죠. 이런 부분들 역시도 건설주가 오늘 그런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설주 일단 오늘 저가 매수 유입,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시기 지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우려감은 분명히 있겠죠. 2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옵션 만기일이 또 목요일날 또 겹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또 국내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 가담은 지금 현재로서 들어오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이 현재 750포인트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죠. 750.76포인트 나타내면서 4.42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59%가 오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그럼 수급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321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이 104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20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는 또 반대적인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개인의 매수세가 되었던 부분이 매도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어제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오늘은 매수세, 그리고 기관 또한 매수세에 동참을 하면서 지수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방어를 해주고 있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큰 변동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보합권 움직임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오늘 0.3%대 약세 과정 보이면서 83,700원으로 현재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138,700원으로 2.1%가 또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대표이사의 나이가 지금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35살입니다. 자, 동서가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0.6%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CJ ENM이 오늘 83,600원으로 다시 한 번 더 8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3.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이 오늘 0.6%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오테크닉스가 보합권의 움직임 12만 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CGN이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 1.98%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실리콘웍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리콘웍스가 현재 36,300원으로 2,550원을 오르면서 7.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사업 인수로 인한 부분 수익성이 개선될 확률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7%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상 사업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곧장 주가에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냉정한 평가를 거치고 거기에서 수익성을 개선될 수 있는 시점을 골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리콘웍스의 이 상승세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SM인데요. SM이 오늘 45,500원으로 8.7%가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큰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의 고성장에 다시 한 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호실적에 현재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실적에 대해서 희비쌍곡선이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에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M이 실적 발표를 했죠. SM이 영업이익이 117억 원, 그리고 거기에 3,300만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16.2%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큰 강세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엔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의 고성장세가 그 부분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제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영업이익이 360억 원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9% 정도대 거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9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죠. 일단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롯데 전반적인 그룹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롯데제과는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서프라이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전반적인 롯데 그룹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그 안에서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그중에서 GKL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 GKL이 영업이익 217억 원을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GKL인데요. GKL 카지노 업종 중에서도 GKL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이 오늘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CJ입니다. CJ도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2분기 실적,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47.87%의 이익 하향치가 지금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 역시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났고요. 이게 지금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원인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정도의 하락, 그동안의 주가 조정 자체가 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의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금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CJ CGV, 그리고 강원랜드, 그리고 CJ ENM입니다. 자, CJ ENM, 그리고 CJ CGV 실적이 또다시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판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할 건데요. 전화번호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두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제일모직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나구 하나 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자, 추가 매수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구 하나 3번님이 지금 현재 마음을 상당히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뭐 15만 2,500원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과연 여기서 곧장 반등이 나타나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수익권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제외하고 일단은 이 삼성그룹주 제일모직은 삼성전자 홀딩스, 삼성홀딩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주사라는 얘기죠. 자, 제일모직 자체가 현재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정보, 삼성홀딩스다, 제일모직이 삼성의 지주사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상장이 될 때부터 지주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장이 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대, 이때도 공모가 대비해서 상당한 수익권으로 시작을 해서 주가가 거기서 한 번 더 또 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이 부분 자체, 지금도 누구에게는 수익권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가 되겠죠. 자, 이 주가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 자리를 맞고 또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이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앞에 있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이 제일모직이 다시 한 번 더 변모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 합병에 대해서 남아있는 삼성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 자체는 1년, 2년 만에 끝나는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 4년, 5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이에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5년이 되어서도 또다시 진행이 되었고 내년에도 또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롯데, 지금 SK, 그리고 삼성, 현대 마찬가지 대기업들이 줄줄이 지금은 지배구조 개편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싼 주식에 하게 됩니다. 비싼 주식에는 절대 지배구조 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모직의 주가는 앞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는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웨이. 매도해도 될까요? 304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코웨이를 질문 주시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악재가 한번 나왔는데 이 악재 자체가 어찌 보면은 뭐 주가가 뭐 지금 현재 오늘 8% 정도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악재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를 일단 보게 되면요. 104,0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104,000원대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거의 약간의 고점 자리 부근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이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 좋은 흐름이었죠. 뭐 차트를 일단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전 고점짜리 일단 뚫어내고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또 많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후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후에 이제 안착하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었죠. 자, 주가가 하락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코웨이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지금 MBK 파트너스예요. 바로 이제 코웨이 홀딩스인데 이 MBK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9%의 지분을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9%의 지분 매각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쩌면 이제 코웨이라는 기업의 주가 하락이 가장 중요한 어떤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뭐 자체적인 어떤 이제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 코웨이라는 기업은 이제 국내 생활가전 부분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생활가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정수기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비데 뭐 이런 생활가전 제품들이 있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이런 제품을 납품을 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코웨이 이 기업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발성으로 어떤 주가 하락의 어떤 요인들은 분명히 또 가미가 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 안에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많이 밀렸어요. 그죠? 이미 많이 밀렸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그 매도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시간적인 기간을 맞춰서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자, 일단 뭐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자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실 시점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어떤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코웨이는 중국 쪽에 대한 진출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단기적 대응 말고 약 6개월 이상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으로 하신다면 그래도 주가의 어느 정도 회복 그리고 매수가 이상에서의 반등 정도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코웨이에 대한 제 의견은 매도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S 매도해도 될까요? 655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예스. 어떡하죠? 네? 34만 원에 비중 50% 작년에 매수해서 묶여 있는데 언제쯤 오를까요? 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자, 삼성 SDS도 그렇고 지금 제일모직도 그렇고 문제가 오늘 관련주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장외 주식이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장외 주식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돼요? 우리가 이제 1대1 거래입니다. 맞죠? 누구를 통해서 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호가 자체는 거래량이라는 호가는 상당히 비교됩니다. 그러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외에 있을 때 그 공모가가 얼마였냐면 19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량률이 상당히 높았죠. 자, 하지만 장외 시장 거래가 될 때가 얼마였냐면 3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목표가가 증권사에서 내왔던 목표가 얼마냐면 5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아무리 달라도 그렇지 이렇게 너무나 이런 등락이 있을 수 있나? 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1월 14일 날 요게 상장이 됐죠. 그때 여기 나옵니다. 공모가 19만 원, 장외 35만 원, 목표주가 50만 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높게 고평가되어 있다. 거품이 있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거품 자체를 상장되고 난 다음에 고정 오르고 난 다음에 그 거품이 사그라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지금은 바닥을 찍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얼마였어요? 공모가가 19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19만 원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주가 자체는 하단권 옆자리. 이 자리까지 다시 한 번 더 밀려서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고 계셔야 돼요. 이게 참 시청자님이 너무나 고가 군역이 사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고생을 또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고, 왜냐하면 1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쉽게 절대로 손절을 못 하실 거예요. 손절을 못 하실 거고, 차라리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셔가지고, 일단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 팔지 마시고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세요. 10%씩이라도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간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비아트론. 자, 매수해도 될까요? 496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네, 매수 가능합니다. 자, 비아트론. 어제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죠.
비아트론 역시도 어제 뭐 주가가 좀 꽤 많이 빠졌습니다. 최저가, 종가가 12%대 하락으로 일단 마감이 됐고, 최저가가 바로 종가였어요. 끝까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에서 오늘 3% 정도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일단 비아트론의 과거 이슈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어쨌든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아닙니까? 실적 시즌인 가운데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증권사 쪽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증권사 쪽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3% 그리고 134%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역시 실적의 증가폭은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떤 뭐 시장에서의 뭐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자체가 어쩌면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의 뭐 기술력으로 본다면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열처리 장비를,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이제 생산 업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저전력으로 구현이 가능한 LTPS 방식의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이제 비아트론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또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가의 흐름이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가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LG 디스플레이, 트롤리 이런 대표적인 그 업체들의 신규 OLED 투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지금 주가의 하락은 오히려 우리가 좀 싼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2,400원 정도의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예상하는 그 구간대는, 매수 가격대는 12,5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담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 한 16,000원 정도 부근을 일단 목표 주가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영진약품 매도해도 될까요? 534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팔지 마시고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300원에 10%를 사셨고요. 하트 3개를 날리셨는데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00원에 사셨는데요. 자, 요 가격에 사셨고, 지금 일단은 보유하시고, 요 분은 보니까, 박스권 돌파, 요런 거를 조금 주로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트적인 부분에서 조금 숙련이 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맞죠? 자, 왠지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우리가 제약업종, 그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업종이나 바이오업종 자체가 벌써 다 꺾이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부분에서, 지금 영진약품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리는 과정 안에 놓였거든요. 자, 기업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기업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전문의약품, 의약품 원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영양제 및 합성 원료를 대한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품목을 보시더라도, 자, 구론산 바몬드라든지, 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의약품이다. 쉽게 우리가 약국에 가지 않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제약업종에 꺾일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기업이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전문 의약품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인지를 꼭 분류를 하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신약, 계량신약, 제네릭 이 세 군데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함량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지도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일반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출처 자체가 안정된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타의 제약주가 빠지는 동시에도 불구하고 영진약품 자체는 꾸준한 실적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의약품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현재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1차적인 고점 자체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가는 모습이고, 자, 요런 자리가 되겠죠. 2,470원, 2,470원인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2,47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많은 거래량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와중에, 사실상 이런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런 데서 아무 때나 뭐 사도 뭐 상관이 없죠, 사실. 근데, 이럴 때는 못 사죠. 왜 못 사냐면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손을 댑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 한 번의 도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저항입니다. 네, 딱 저항이죠. 얼마? 바로 2,500원짜리가 저항이라는 거죠. 하지만 왜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에 있던 부분에서의 매기세 자체 오늘 들어와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팔았던 물량 자체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대신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렸죠. 밑에서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청자님은 이미 밑에 가격대 2,300원대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고가까지 한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00원 이상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매수해도 될까요? 516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매수하지 마세요. 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이 기업을 이제 물어보실 줄 몰랐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자, 일단 지금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주가를 보게 되면요. 사실 이걸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이슈가 좀 소멸된 가운데서의 그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 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주가 상승의 배경은 바로 신의 면세점 사업권 획득 소식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뭐 그 시점이었죠. 입찰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 그날 7월 10일 날 주가는 이미 장중에 선반영이 되면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그때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사실 이거는 결국은 그 전에 이제 어떤 뭐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상한가를 밀어 올린 거라고 이제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사업권을 획득할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자체를 거의 사람들 안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 업체들이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찰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사업권을 획득했다는 것 자체로 본다면 경쟁력이 정말 우수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면세점 사업에 대한 어떤 뭐 성장 스토리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또 뭐 이 기업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자, 2분기 실적 시즌이죠.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자, 면세점 쪽은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면세점 쪽.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파가 있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면세점 사업 부분이 가장 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2분기 실적은 좋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좀 꺾이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 기업이 면세점 사업권 획득 소식과 함께 주가가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냐면 지금 일주일 정도 거래가 되나요? 1, 2, 3, 4, 5, 6. 한 6거래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에서 하루 정도가 더 이제 지난 거래일인데 이 거래 기간 동안에 주가는 무려 28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당장 실적의 변화는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뭐 스토리를 보고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거의 일주일 가까운 그 시점에서 280%나 올랐고 2분기 실적 지금 발표가 돼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겠죠. 제가 만약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 이 월드를 이제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서는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대는 이제 11만 원 이하까지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11만 원 이하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뿐더러 단기적으로 그 상승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하신 게 티가 났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미세한 부분까지도. 네. 네. 자, 여러분들 시청자들은 지금 서산클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LG 하우시스를 예.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 17만 2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17만 2천 원요? 17만 2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날 5천 원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루 더 봐야지 했더니 그날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어제 그저께 분전이 왔길래 수수료가 안 나와서 안 팔았더니 어저께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오늘 또 이렇게 빠지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추천을 누군가 했네. 추천한 걸 보고 그건 사신 거네요. 맞죠? 예, 추천을 해서, 여기, 방송에서 추천을 해서, 네. 샀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날부터. 예. 그러더니, 그래도 빠지도 얼마 안 빠지고 버티면서 가길래, 어저께도 그냥 산 가격이 아침에도 네. 그냥 수수료는 안 나왔어도 산 가격이 왔길래 봤더니 어저께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파시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근데 어저께 또 갑자기 빠지니까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은 이제 오르나 하고서는 기다려봤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빠지네요. 오늘 장은 좋은데. 에이, 장 좋을 때 다 올라가면 어머니 주식 다 돈 벌지 않겠습니까? 일단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팔지 마시고, 네.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어머니.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고, 네. 추천했던 종목군들이 다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구별을 하고, 제가 지금 전문가들 대변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제가 추천한 종목을 사세요. 제가 추천한 종목을.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은 왜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자재 그 종목군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죠? 그런 최근의 트렌드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주가상의 위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는 주가를 어떤 가격에 사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어머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맥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런 자리 한 개고, 요 밑에 요런 자리죠. 그러니까 15만원대하고 18만원대인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만원대, 18만원대, 55만원대, 이렇게 된다면, 자,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어떤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냐면, 요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자리. 네? 자,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자, 주가가 내려오죠.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또 빠지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형주의 이런 변동폭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냐면 어차피 고가 권역에서의 매수세는 기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 자체를 왜 좀 더 밀어버리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대형주라는 습성 때문에 쉽게 물량을 매집하기가 힘들어요. 이 주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를 뚫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미 얘네들이 매집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주가는 왜 빼고 있느냐? 밑에 가격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한다. 자, 이런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하더라도 급반등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잘못됐다. 왜? 자, 거래량 한번 보세요. 고가 권역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네? 밑으로 빠질 때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네들은 바보예요? 아니죠? 얘네들이 고가에서 이만큼을 샀는데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얘네들이 살 때는 이 밑에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예? 그러면 이 위에 물량 자체를 흡수하는 건 누구다? 기관인데 밑에서는 얘들이 또 팔고 있잖아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18만 원에 사고 16만 원에 팔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엔 지금 뭐예요? 매집이죠.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팔아야 돼요? 더 사셔야죠. 네. 예. 1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더 사세요. 가격 단가를 조금 맞추세요. 근데 오늘 건설주들이 어느 상승을 하는데, 예. 그래도 이게 나는 그쪽 건설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거만 그렇게 유독 더 빼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자, 하물며 소형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주포가 작업을 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그러면 LG 하우시스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을 한번 올릴 때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돈 자체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뭐 딴 데 건설주가 오른다고 지금 이것까지 같이 오른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업황적인 부분 안에서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실 거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차라리 복권이나 아니면 토토를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 네? 오늘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부동산이 하루 만에 오릅니까?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이 걸려요, 어머니. 네? 그리고 하물며 보험은 10년이 걸립니다. 네? 예금도 1년이 걸려요. 적금 타려고 해도 1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주식에게 맨날 내일 오를 수 있는 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네? 어차피 어머님이 산 가격대에서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15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고, 이 가격대에 붙을수록 매수하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애매한 가격대에 들어가시면 힘들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보유하세요.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얼마까지 내려가면 손절하나요? 자, 그거는 가격은 14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성로였습니다. 자, 주식은 종합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종합 예술을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식품주들이 네, 좀 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농심 홀딩스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12만 6천 원쯤에 샀는데 이거를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12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정도. 20%요? 네. 1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그러면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예, 얼마 안 됐어요. 네. 지금 목소리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젊으신 분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그 이슈들을 잘 잡아내요.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죠? 매일 보고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러세요. 자, 요즘에 뭐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사실 많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식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죠? 네. 농심 홀딩스도 역시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려 이제 최고점을 보게 되면 17%나 오늘 거의 급등이 나왔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뭐 대외적인 여건으로 본다면 이제 약간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수적인 부분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 이제 농심에서 신제품 출시된 그 제품 중에 라면이죠. 그 중에 이제 짜왕이라는 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한 박스 시켰어요.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요. 주식을 사놓고, 예를 들어서 오리온 주식을 사놓고, 이제 오리온의 주식을 사놓고, 다른 제품의 그런 이제 그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것도 다 일종의 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수한 그 기업에, 투자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일종의. 그래서, 짜왕 맛있던가요? 제가 못 먹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맛있습니까, 짜왕?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과거에도 이제 삼양식품 쪽에서의 불닭볶음면이라는 그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한번 인기몰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역시 이제 이번 짜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지금 블로그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 안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음식료 업체들 안에서도 농심 쪽에서의 신제품 출시 그리고 이 효과 자체가 주가 상승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저 위에서 한 16만 원 위에서 한번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일단 동반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 자체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편의점 업체들 중에서 본다면 BGF 리테일이라든지 그죠? 편의점 업체들 주가 거의 신고가예요. 그리고 또 이제 GS 리테일 역시도 이제 편의점 업체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출시라고 판매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 자체를 같이 품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심홀딩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오늘 주가가 단계 많이 올랐지만 이 상승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됐고 그 다음에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쪽으로 16만 3천 원까지 일단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고점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고점이 나왔죠. 저는 17만 원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일단 중기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로 제가 선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보유 비중 20%만 17만 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인데요.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예, 작년에 7월 달에 샀는데,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3만 얼마에, 예. 34,500원에. 34,500원. 예, 50%. 50%시고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예. 그러게요. 자, 어머니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손절을 가면? 예, 안 그래도 손절할까, 망설입니다. 예, 일단은, 자,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마시고, 이 LG 디스플레이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예, 일장일단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장점은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어머니?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애플의 납품 비중이 실제적으로는 애플에서 수요되는 게 20%에서 25% 내외입니다. 대부분의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 애플이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이제 샤프라는 회사예요. 일본의 샤프사. 예? 그러면 계산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걸로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 힘들다고 받아들이면 맞죠. 최근 들어서도 패널 업체들의 과다 경쟁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이 주가에 빠지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런데 왜 지금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애플의 아이폰이 곧 출시가 돼요. 9월 달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등 탄력이 좀 더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예. 이왕 파는 거 좀 더 좋은 가격에 파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맞죠? 이미 지금 팔든 그때 팔든 손해는 똑같은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가격에 팔면 좀 더 기분 좋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주를 찾아서 좀 더 기분 좋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팔지 말고 좀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다른 종목을 교체할까 싶은데 팔지 말까요? 지금 일단 옵션 만기일 있고 금리에 대한 미국 금리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이미 어머님 요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머님이 딴 대안주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딴 거 뭐 사고 싶으세요? 아니, 아직까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이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이미 빠져 있잖아요. 어머님 맞을 거 벌써 다 맞았어요. 네. 벌써 뭐 몸이 더 이하는 안 빠지겠습니까? 제가 볼 땐 더 이상 빠지기 힘들어요. 예. 일단은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아우, 자꾸. 그러면 한 9월달에는, 예, 그때까지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어머니 손이 근질근질 거리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참으셔야 돼요. 네. 예.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로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또 정보상담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